지구를 부탁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쉽게 타는 대중교통, 무심코 켠 조명, 익숙한 일회용품 선택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데요. 환경을 캠페인의 언어가 아니라 교양의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은 전자폐기물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자폐기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확인하는 스마트폰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만 보아도 그렇죠.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과 더 높은 성능은 익숙한 소비의 흐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수록 버려지는 기기 역시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사용이 끝난 전자기품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된 전자폐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폐기물은 사용이 끝난 전자제품 폐기물을 의미하는데요. 전자폐기물을 e-waste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폐기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과 가전제품이 포함됩니다. 최근 전자기기 교체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마케팅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에는 다양한 금속과 화학물질이 포함되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폐기물을 중요한 환경 이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술 변화 속도와 연결되는데요.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더 높은 성능과 새로운 기능을 기대하게 되죠. 그 결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빠르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전자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 전자폐기물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술 발전과 소비 문화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다양한 금속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조 중 배터리와 회로 기판에는 희귀 김속도 포함되어 있죠. 리튬과 코발트 같은 자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이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폐기 과정 중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일부 전자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전자폐기물은 더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인데요. 그렇기에 최근에는 단순 폐기가 아니라 재활용과 자원 회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또한 이러한 자원들은 스마트폰과 배터리, 컴퓨터 부품 생산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 자원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일부 필수적인 자원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적인 공급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버려진 전자제품 속 자원을 회수하여 다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산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대신 폐 전자제품 속 자원을 회수한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회수를 통한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순환구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 폐기물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번 방송에서 언급되었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이죠. 이 제도는 약자로 EPR이라고도 언급됩니다. 이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재활용 과정까지 책임지는 구조인데요. 즉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도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인데요. 최근에는 전자제품 회수 체계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죠.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같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책임제는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도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는 전자 폐기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시도로 볼 수 있죠. 전자 폐기물 문제는 국가 간 이동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일본 선진국의 폐전자 제품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공식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노동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는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 폐기물 이동 기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주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구를 부탁해는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구를 부탁해와 함께한 시간이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게 기억되길 바라며 다음 학기에는 더욱 재미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구를 부탁해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도연, 기술 박서리, 진행의 주혜령이었습니다.